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우리 증시는 힘을 냈습니다.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러브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살아나는 금리 인하 기대에 부상할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꿈의 기판, 유리기판을 잡아라, 불붙는 기술 선점 경쟁입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기판보다 미세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에도 강해서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장비 반입 완료 시기를 9월로 확정하고 설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2분기 시제품 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할 방침인데요. 인텔은 유리기판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고 인텔과 AMD 등 반도체 기업들은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채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PB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리기판이 대세로 등극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발걸음이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떤 수요들의 변화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PCB,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여러 가지 적층해서 만든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의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 유리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은 이제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지만은 가운데의 판을 이제 유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것을 왜 시장이 원하냐, 수요가 왜 높아지고 있느냐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존 플라스틱으로는 미세화, 극대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기판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이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탄도도 떨어지게 되고 회로 설계 미세화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 코어 기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라스 코어 기판이 문제를 보완하게 되는데 유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열에 강해서 휘어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회로 패턴 왜곡도 크게 감소하고 평탄도가 낮아서 수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유리 기판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강한 최근의 기업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3개월 동안 대표적인 10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이 모두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오른 순으로 필옵틱스 219%가량 올랐고요. YC캠 174%, 그리고 JNTC 80%, HB테크놀로지가 55%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가 3, 4월 가속도가 붙다가 다소 탄력이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파일럿 라인 구축을 알린 삼성전기가 AI 전장 효과로 1분기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 사업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유리기판이 아니더라도 주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실까요? 예,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신사업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이 산업에 열심히 집중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하면서 사업의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세종 인근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면서 9월 정도로 이 반입 완료 시기라고 하는 것, 장비의 반입 완료 시기라고 하는 것을 9월에 확정하겠다 이런 말들도 나왔습니다. 이 파일럿 라인의 장비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이 설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제품은 내년인 2025년에 선보일 것이고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이 양산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BM을 사실상 놓친 만큼 이 유리기판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잘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리 코어 기판뿐만 아니라 MLCC라고 하는 기존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IT 교체 주기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매출액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게 되면서 반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반등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 AI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화와 함께 MLCC라든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 것의 판매량도 늘게 됐고 이 고부가 제품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P와 Q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컴포넌트 쪽 실적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온디바이스 AI 확대로 광학 통신 솔루션 쪽도 함께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 사업도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신사업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산업의 그 턴어라운드뿐만 아니라 신사업에서도 모멘텀 충분히 긍정적으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리기판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SKC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5월 들어서 다시 반등을 시도 중인데요. 유리기판 사업이 SKC의 턴어라운드 좀 더 앞당겨 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턴어라운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C 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SKC는 유리기판 쪽으로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유리기판 합작사인 앱솔릭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1공장을 구축하게 됐고 현재 국내 고객사 공정 장비가 해당 생산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양산 검증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텔이 2030년 그리고 삼성전기가 2026년으로 상용화를 앞당긴 상황 속에서 이 SKC의 경우에는 2025년에 즉 내년에 이 상용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글라스 코어 기판에 있어서는 SKC가 넘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산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는 좀 마음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존 산업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SKC의 경우에는 이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즉 동박이라고 하는 곳의 매출 비중이 더 높거든요. 따라서 이 측면을 좀 바라보자면은 1분기에는 영업 적자라고 하는 것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동박 즉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기여도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학 쪽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비교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 즉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동박 쪽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배터리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온기가 전반적인 상황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이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는 유리기판의 선두 주자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턴어라운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피로틱스, YC캠, HB테크놀로지 등 관련주들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데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 종목들 어떤 연결고리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특성상 유리는 보다 잘 깨진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압력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기술들을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유리를 잘 다루던 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비아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비아홀을 만드는 과정을 TGV 즉 Through Glass Via라고 하는 공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정을 잘하는 업체로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뚫은 구멍에다가 구리를 채우는 기업들을 YMT 그리고 이 기판 상박에다가 동박을 바르는 얇게 바르는 표면 처리 업체로서는 YC캠과 CNG 하이테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사 장비 잘 만들었으면 잘 됐는지 잘 작동하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로서는 HB테크놀로지와 기가비스 그리고 야스까지 존재하게 되고요. 유리기판 자체를 잘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기, SKC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앱솔릭스 그리고 일본의 업체로는 이비덴, DNP 그리고 미국에는 인텔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업체들의 연결고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SKC만이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이고요. 다른 업체의 경우 이르면 2026년은 돼야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점 그리고 이런 종목은 피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분명 방향성은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세라믹, 80년대는 세라믹 기준으로 갔다가 90년대부터는 이제 플라스틱,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리기판 쪽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방향성은 맞지만은 속도로서는 지금 사실 조금 빠른 상황입니다. 아직 양상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라스 코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율도 낮고 세계적인 공급망이 완성된 게 좀 아닙니다. 따라서 이 FC BGA라고 하는 것이 비싸더라도 여전히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 코어와 코어끼리 연결하는 침랩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을 무조건적으로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가 갖는 한계점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펀더멘털적으로 어느 기업이 앞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잡을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리기판 내에서 강석훈 PB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예, 앞에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신사업인 유리기판에 필요한 수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 전지에서도 그랬다시피 타 계열사에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쏙쏙 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신사업에 있어서도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턴어라운드 순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고 또 모멘텀도 타고 있다.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계속 가셔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꿈의 기판, 유리기판을 잡아라를 주제로 강석훈 PB의 원픽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삼성전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에 기대한 구간인 만큼 종목별 기술 개발 속도와 펀더멘털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주인공은요. 30대 남성 동수님이 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투자 자산 2천만 원이고요. 비중은 국내 주식 80%, 해외 주식 10%, 현금 10%입니다. 현재 LG이노텍, 동진세미캠, LS, 삼천당 제약, APR, 한호시스템 등 국내 주식 6개 종목과 애플, ARM, 미국 주식 이렇게 두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동수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포트는 최근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담겨 있고요. 동진세미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이사께서는 95점, 김병수 PB가 70점으로 김성준 이사님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셨습니다. 네. 높은 점수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과거에 줬던 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더 높은 점수를 드렸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물론 이제 특정 섹터에 좀 비중이 좀 많이 있죠. 애플하고 또 애플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비중이 이제 전체 35%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동지세미킨, ARM 해서 또 25% 많긴 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는 sek터기도 하고 트렌드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점수를 드렸고요. 또 뭐 LS라든지 삼천당 제약, APR, 특히 APR 같은 경우에도 고물가보다 오히려 낮게 사졌거든요. 상당히 타이밍도 좋았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저는 굳이 뭐 흠잡을 데가 그렇게 많이 없는 포트다라는 관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네, 반면에 김병수 PB는 그보다 낮은 70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특히 아쉬우셨을까요? 네, 아쉽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실 때 좀 기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업종을 매수하신 이후에 좀 오래 보유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에서 멀어졌던 종목들을 좀 갖고 계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좀 수익률을 같이 먹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애플이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수준에서 잘 매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도 175달러 나쁘지 않은 자리에 들어왔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비중은 한 10%에서 5%좀 작게 가져가면서도 해당 상황에 잘 맞는 종목들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관심에 멀어졌던 종목들이 믿음이 있었고 또는 이제 보수적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고 수익률을 좀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흠잡을 데 없는 포트 구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김병수 PB께서는 소외주 반등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박건 앵커가 오늘 동수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셨나요? 네. 자, 동수님은 주식 4년 차고요. 지금이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1년 차 때는 행운이 따라오면서 좀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요. 또 2년 차 때는 사기만 하면 반대로 떨어져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차 때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고 조금만 올라도 다시 떨어질까 불안해서 팔았더니 이 자산이 늘지 않아서 이때 좀 차라리 쉬자 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 포트가요. 주식 4년 차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그냥 올랐을 때 다 팔아야 할지 불안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님 이거 참 떨어져도 걱정, 올라도 걱정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차라리 이렇게 좀 중간에 좀 쉬면서 공부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쉬는 거 상당히 말이 쉽지 그래 되게 어렵거든요. 뭐 근데 그래도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들 딱 사연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겪는 우여곡절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개선해 나가시는 것들도 상당히 좀 좋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또 주식을 쉬면서까지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너무 높은 점수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뭐 불안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동수님이 느끼는 이 불안의 요인이 단순하게 주가가 좀 올랐으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인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좀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좀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조금씩 이제 보는 눈들도 좀 생기셨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그런 식의 불안인지 이 둘 중에 하나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라면은 뭐 그 단순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불안은 사실 뭐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인데 뭐 그런 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다 보니 채택되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뷰가 조금씩 늘어났다면은 저는 일정 부분씩은 그 뷰에 맞게 조금씩 줄이는 것들도 향후에 뭐 당장에는 아닐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매수를 했는데 전고점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이 2,769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지 트라이를 해서 성공하는지 한다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행여나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 불안과 맞춰서 같이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행여나 나중에 주식
팔았는데 더 올라갔다라고 해서 굳이 속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종목들 그 사이에 또 이제 또 타이밍을 좀 노려가면서 또 이제 기회를 또 엿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지 않게 해 나가시면은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연은 아니다 이렇게 고민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동수님의 포트를 보면 총 8종목인데요.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권이십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고 있지만 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궁금증부터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은요. LG 이노텍과 애플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현재 포트에서 유일하게 손실 중인 종목입니다. 탄력이 약해서 불안해요. 팔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 다시 달릴 수 있을지, 또 오늘 매각 이슈로 급락한 한온시스템까지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그럼 애플과 LG 이노텍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플이 이렇게 하대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애플과 LG 이노텍을 함께 사셨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산정하면서 가져가는 게 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순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LG이노텍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애플과 마찬가지인데 애플도 작년 연말까지 쭉 $200 이상까지 잘 올랐다가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이해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신형 아이패드가 이번에 공개가 될 거고 9월에는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2007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큰 iOS 업데이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 이후에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자극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또는 LG 이노텍이 이렇게 하대 받을 이유가 충분히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아이폰이 안 팔리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번에 공개되는 아이패드와 이제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조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다르게 조금 옛날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 보시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된다라는 이 호재성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향 매출 비중이 한 8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1년 전 주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4년 5월에 한 23만 9천 원 오늘도 많이 올랐죠. 한 2%가량 오르면서 24만 원 선까지 오르게 됐는데 딱 1년 전을 보시게 되면 약 30만 원 선을 조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염두에 두시고 애플 주가의 상승세에 따라서 LG이노텍 주가도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만큼 오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나머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애플향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이제 곧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죠. 애플 주가 추이를 보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목표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수님이 반도체주를 너무 사고 싶은데 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은 동진세미캠을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져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동진세미캠 좀 믿고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은 올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제 EUV용 이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또 이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기본 전망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라면은 지난번 고점 51,500원 수준이었는데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반도체 쪽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뭐 전방위적으로 다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였다면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뭐 이런 일부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중심으로는 크게 뭐 빠지진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다른 쪽 섹터는 조금씩 돌아가면서 하루는 유리기판이 오르고 하루는 다른 게 올라가는 약간 순환매성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서서 과거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상승의 기운은 조금은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은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러면은 이번에 이 반등이
과연 지난번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반등이냐 혹은 반등이지 않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수익률에 그 관계없이 이제 불안해하셨던 그런 이유처럼 한번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가면서 이번에 한번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점들은 이제 불안해하시니까 제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수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작년 7월에 샀는데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차마 팔지 못하고 오래 들고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LS 이제 전력 설비를 좀 믿고 그 분야를 좀 보면서 오래 좀 들고 가도 되는지 작년처럼 2차 전지 모멘텀은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김명수 PB, 사실 LS의 이제 작년 고점은 2차 전지 모멘텀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고점은 좀 전력 소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LS를 11만 3천 원 선에 매수한 걸 보면은 딱 어느 고점이었죠. 15만 원 선 요때 7월에 매수하신 걸로 보이는데 약 한 6개월, 7개월 잘 참으셨더니 이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신 게 아닐까. 굉장히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L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력 설비 쪽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LS 지주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LS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을 92% 갖고 있고 LS 일렉트릭의 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AI라든지 이런 반도체 발로 이제 전력 전선 사이클이 최대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LS 그룹이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을 텐데 특히 이런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LS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가온 전선, LS 전선 아시아, JS 전선, GMP 등을 갖고 있고 특히 전력 솔루션 업체인 일렉트릭 쪽 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AI와 이제 반도체 이런 전력, 전선 이런 슈퍼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한 9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인 740억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하실 종목에서는 조금 뒤로 미뤄줘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지금 이걸 더 못 사신 거를 조금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후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전력 설비로 만들 수 있는가, 15만 선을 넘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가량 지주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나을 뻔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청당 제약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좋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제 워낙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에 고점 기록하고 나서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김성준 이사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고점 형성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바닥은 좀 다졌다라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네. 물론 제가 바이오주들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주로 이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요 대표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 이게 이제 연매출 12조 되는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이제 약인데 이제 특허가 곧 만료가 되죠. 그래서 그 앞두고 이미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 작년 11월 그리고 최근 3월까지 해서 14개국이죠. 동안에 이 독점 판매 계약을 했고요. 앞으로 또 남은 프랑스와 동유럽 또 미국 여러 가지 또 그 큰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그런 계약건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4월 25일 날 저희 공시를 보면은 이제 중국 내 파트너사와 경구용 인슐린 개발 및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1개월 내 제공하겠다라는 또 이제 언급도 한 바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에스패스를 활용한 이 경구용 인슐린 또 GLP-1 관련된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임상 단계는 뭐 이제 일상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삼천당 제약의 미래의 성장성에 가장 또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시장.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이제 50조인데 이게 환자의 편의성을 따진다면 경구용을 따라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은 이번에 뭐 시밀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이고 이것이 본업의 성장으로서 본다면은 상당히 또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로서 저는 뭐 이제 장기적인 그런 전략 세워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운 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사셨는데 오늘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13% 정도 급락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반납하신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5,250원인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국타이어와 함께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뭐 좋다고 이미 보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타이어 지분을 25%를 인수하게 되는 그리고 신주 인수권도 12% 정도 유증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한운 시스템 쪽으로 한 3,600억 가량의 현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운 시스템은 이 중에 2,000억 정도를 이제 채무 쪽 상환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무 현금 흐름이 개선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타이어에서 이제 지분을 고려했을 때 한원 시스템을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에 관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대략 한 5조 원, 5조 6천억 정도로 환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3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총 대비 한 50% 이상 높게 평가한 것이다. 물론 경영 프리미엄도 있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는 위를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역산한다면은 주당 가치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000원 이상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원 시스템이 지금부터 당장 또 뭐 8,000원, 9,000원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보다는 한원 시스템이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수 있고 근데 오늘 많이 빠진 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급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최저점이 한 4,700원 선, 5,000원 아래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신다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당장 내일 장이 열릴 때 다시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본다면은 한운 시스템 주가도 어떤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도를 못 하셨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등 시 매도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이라기보다는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상했던 그 실적을 정확히 잘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보시면서 매도를 기대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수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준 이사의 참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한 줄 평으로 일정한 불안감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로 인수됐다. 기존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것보다 훨씬 나은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무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실적 때문에 사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전기차 판매량도 조금 부진하고 또 계속해서 가격 인하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부품 회사들 또 단가 인하 압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어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수급적으로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고 좀 많이 좀 꼬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좀 반등 시에는 그래도 수익률은 많이 좁혀들었겠습니다만 수익 실현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현금화 전략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시장은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또다시 어느 정도 또 변화의 움직임들이 항상 나올 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그런 IT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적당한 그런 불안은 오히려 더 시장을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불안감 없이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많이 물렸거나 아니면 많이 수익 났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안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김병수 PB의 참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끝에 운이 찾아왔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좀 해주셨고 LG이노텍, LS, 애플은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전반적으로 종목 선택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동수님께서는 재테크 상황 아마 월급이 들어오시면서 그걸로 이제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매도하면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부터 자금이 들어오실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좀 쌓아 올리시는 게 어떠실까. 그리고 특히 IT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이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아시는 업종에서 좀 또 타이밍도 잘 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포트에 참견 함께 해봤습니다. 동수님께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연 신청자분들에게 포트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경영 관련된 책도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주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KTCS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4% 상승하면서 3,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문전자 우선주가 상한가에 진입해 있지만 단주 거래인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화산업이라든지 대원전선 우선주 단에서도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었는데 시간외에서도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8,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B그룹주들이 이름을 올렸네요. LB인베스트먼트가 9%,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LB루셈도 6%대 오름세, 또 LB세미콘 역시도 6% 넘게 오르면서 현재 8,000원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대명소노지단에서도 5%, 나노CMS가 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노루홀딩스 우선주고요. 2%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10주 미만의 단주 거래입니다. 일진 다이아가 현재 1만 주 넘게 거래량 실렸고요. 또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1%대 약세, LS 에코에너지가 현재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시각 현재 33,95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정규장에서 강했던 전기전선단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계양전기가 0.8%대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이 밖에 진도단에서도 0.8% 소폭의 내림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건 코츠비고요. 제일전기공업이 현재 2%대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네요. 한주 라이트 메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8% 급등 마감했던 한주 라이트 메탈이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독점 공급하는 초경량 부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 투자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2%대 흐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또 신용카드 제조업체인 바이오스마트가 정규장에서는 15%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시각 현재 1.8%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을 사기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합니다. 5위는 KTCS입니다. KTCS는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1,739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한 좋은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1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KTCS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 모멘텀으로 들썩거릴 때마다 주가도 함께 같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스페이스X와 이제 스타링크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쪽 모멘텀으로도 함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데요. 이런 모멘텀으로 오르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펀더멘털적으로 실적 측면적으로도 이제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KTCS 앞으로도 바라보고 있고요.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저밸류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성장성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기업의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KTCS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5위에 랭크된 KTCS에 대해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 확인합니다. 4위에는 SMC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M계열사 소속으로 주로 광고 대행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정규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더니 시간에서는 현재 거래량 강하게 쏠리면서 40만 주 가깝게 실렸습니다. 2%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3위도 함께 열어보시죠. 3위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사료 관련 기업으로 정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현재 4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5천 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확인합니다. 2위는 에이텀입니다. 에이텀은 평판형 트랜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로 전기 자동차 충전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장보다 더 강한 상승 보이면서 4% 오름세 보입니다. 대맹한 1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는 LB인베스트먼트가 자리했습니다. UAE가 한국 스타트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LB인베스트먼트와 한국벤처 투자합작사 설립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의 연속성을 좀 더 이어지게 될 걸로 보시나요? 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창투사 기업들은 이 두나무 쪽,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이슈로 이 두나무 관련 창투사가 주로 반응하면서 함께 섹터가 올랐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오늘 장중 민주당이 현물 ETF 유권 해석을 재요청하면서 이쪽에 대한 테마 모멘텀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뿐만 아니라 실적적으로 본업에 있어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잘 주셨다시피 UAE가 한국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가량 투자를 좀 하겠다. 그와 함께 이제 합작 투자사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약속한 게 30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30분의 1 가량을 이제 투자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창투사들 계속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앞단에 있는 것이 바로 LB 인베스트먼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같이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 투자 합작사 설립을 한 곳이 바로 이제 AIM 글로벌 재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이 원래 오일머니 집행통로라고 이제 일컬어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설립 초기에 이 사업 확장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곳에다가 돈을 받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해외 기관과 합작사 설립을 하지 않았던 곳인데 우리나라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산유국은 이제 원유 수출이라고 하는 것에 몰빵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와 실적 모두 청신호를 켠 만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 중 5위부터 1위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강석훈 PB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김병수 PB는 한국카본. 자, 오늘 두 분이 좀 통하신 것 같습니다. 조선주와 또 조선기자재업체 이렇게 나란히 원어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김성준 파트너, 김성준 이사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원어원 HD 현대중공업인데요. 4월부터 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5월 들어오니까 좀 그 탄력이 살짝 둔화된 흐름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어떤 걸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은 어느 일정 부분 담보가 돼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IT 쪽, 특히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소 이제는 여기서 과연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부담이 서서히 좀 느껴지는 구간이라면은 과거에도 이제 조선업종이 이제 대안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조선의 대표 회사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또 방산 쪽 그리고 또 이제 세계 1위 엔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이 전부 다 좀 좋아지는데 물론 당장에는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선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조금 더디게 좀 계산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수주했었던 상선 쪽에 아직까지 지금 더 매출이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연말께나 돼야지 LNG 선박의 매출 비중이 한 47%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양 플레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그것만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더 수익성이 좋아질 텐데 그것도 역시 연말경부터 조금 새롭게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일부 또 이제 그 방산 쪽, 그 함정 쪽에 좀 수주가 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향후에도 뭐 필리핀이라든지 또 이제 폴란드, 사우디 등등에서 뭐 호위함, 잠수함 해서 이런 것들 또 매출 나갈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좀 더해지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한화엔진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글로벌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충분히 이쪽에서도 친환경 엔진 쪽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년에는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선주 중에서 가장 좋을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익 성장률 조선주 중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김병수 PB 내일장 원어원은 바로 한국카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탄력도 이제 붙는 모습인데요. 한국카본은 어떤 매력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계속 순매수 들어오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확대에 대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한 90%가량 증가한 2천억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반대로 90% 정도 감소한 5억 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죽어오른 이유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 영향도 있고 하지만 화재 영향도 있었지만 매출액이 수주 잔고의 급증에 따라서 이제 매출 확대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쪽에서 이제 LNG선 수주 잔고 증가에 따라서 이제 매출 확대도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LNG선 선가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조선사에서 LNG선 선가도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수주 잔고도 전 세계적으로 한 88%가량 증가한 한 340척 가량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2027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4분기, 1분기까지는 조금 영업이익 쪽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24년께 영업이익률도 이제 정상화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8월에 이제 한국신소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수송용 단열재나 이런 핵심 자재나 건축 단열재 이런 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산, 우주, 이제 전기차 부품 산업에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게 되면은 화재로 이제 4분기
2분기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갔던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9,800원 선에 어떻게 보면 저점이 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10,000원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에서 다시 한번 순풍이 불어준다면은 바로 전고점이 12,000원 선은 충분히 넘어가서 한 10%, 15% 이상을 보시고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좀 괜찮은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내일장 언어원 김성준 이사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김병수 PB는 한국카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노동절 연휴 후에 첫 거래일을 마무리한 중화권 증시입니다. 오늘 상해지수가 강보합, 선전이 약보합으로 혼조세 마감했고요. 10거래일 동안 상승폭을 캐오던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마감을 앞두고 0.6% 하락세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6일간의 본격적인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수장을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파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정세와 공정무역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시 주석에게 공정한 세계무역 규칙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깍크 지수 모두 나란히 0.4% 상승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 유럽에서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